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우 기자, 드디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무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일성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상식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했던 게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했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쎄합니다. 네, 실제 두 사람이 행사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네. 향후에도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 게 이게 전격적이었잖아요. 이때 1등 공신이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한 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다고 깜짝 발표하기 전만 해도 갑자기.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이때까지 물밑에서 김 위원장 합류를 이끌어낸 1등 공신에 바로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주요? 사람이 아니고 술입니까? 정확히는 사람이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양쪽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주 김 위원장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김 최고위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3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먹고 왔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도 김 최고위원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 하면 매일은 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참 어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초기에는 내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김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걱정했던 게 전권 문제였는데 당헌 당규상 당연히 총괄선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저녁을 먹던 그 금요일 저녁 9시 15분쯤 윤 후보 측 수행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통화를 주선한 것도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륜 있는 최고위원의 역할을 톡톡히 김 위원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걸 다 해낸 거예요? 다른 조력자는 없었습니까? 네, 바로 김 위원장의 아내 김미경 교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분인데요. 네네네네. 원래 김 위원장이 평소 아내로부터 정치적 조언을 많이 듣는 걸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이 김미경 교수와 안면이 있다 보니 김 교수를 찾아가서 또 설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설득이 통했는지 김미경 교수가 남편인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분만 하여튼 눈 감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서 편히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날 그 김재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서 나를 하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물론 김 위원장이 이때도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윤 후보의 간곡한 요청을 듣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어쨌든 그래도 윤 후보 때문이었다 이거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AI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쪽이 진짜 윤석열 후보고 어느 쪽이 AI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회주의를 따랐던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사람이고 하나는 AI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영상이 윤 후보의 AI입니다. 네. 이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서 공개한 비단주머니 1호인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에 이어 비단주머니 2호가 바로 이 AI인 거죠. 네, 아이디어 참 좋네요. 이 AI 윤석열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대신 찾아서 국민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요. 이 AI가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인물과 워낙 비슷하다는 점이 우리 MBN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AI 앵커와 닮았다는 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KB 국민은행은
최근 광고 모델로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를 발탁했습니다. 이 AI 앵커가 AI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할 날도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났다던데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연대론이 나온 지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서로 지향하는 가치는 달라도 양당 체제 극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제 도입, 소상공인 보상, 연금 개혁과 기후 위기 등에서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함께 연대론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 역시 정치 기득권이라며 연대 회의적이라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